자, 고품격 시사 논평을 한번 해볼까요?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이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 대북 제재를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난 이런 목소리 빨리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박근혜 때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예예 하는 순간에 그냥 먹혀요. 저 사람들 의지대로. 이인영 양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를 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제재를 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세력은 해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살살살 달래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고 핵포기하게 만들자 이런 논리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핵 문제 안 풀려요. 간단히 말하면 더 의도를 보면 미국 대한민국에 무기 더 많이 팔아먹겠다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 이제 토니 블랭컨이 이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안보부 장관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을 했더라고요. 캐리 국무장관 밑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동북아를 담당했던 분인데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선제국은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 가진 걸 막기 위해서 경제 제재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역시 이인영 장관답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도 뭔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려면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느 정도 성적표를 거뒀는지 평가가 되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가 될 텐데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대북 제재가 검토한지 봐야 된다는 말씀은 정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핵 주권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제 좀 G7에 버금가는 국가가 된 이상 우리의 얘기를 일정 정도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미국 눈치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춰보면 이인영 장관이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한 관련해서도 제재를 강화와 완화를 적절하게 배합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인영 장관이 그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허용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아마 모티브로 삼아서 그 미국 국무장관의 약속을 지금 끌어내려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급한 건 제 생각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북한에게 그 100만 명분의 그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북한은 이제 그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원조 대상 국가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이걸 무료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쌀도 보내고 의료 그 장비도 보내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그 회담 수준, 그러니까 장관급 그 이상의 회담 수준으로 하기 위한 그 길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직 나오는 게 얘기가 냉탕 원탕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대북 그 관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저는 외교부 장관과 다른 지위에 있는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미국의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확한 성명을 낸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통일부 장관으로서 맞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박근혜 때랑 달라진 점이죠. 박근혜 때는 미국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위안부 합의가 그렇고 사드가 그렇고 이거 꽤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북한 분들 나오는 방송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인도적 지원을 바라는 게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만 갖고는 마음에 안 풀리고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지로 와라. 뭐 쌀 좀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안 받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막 저쪽은 이제 뭐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지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는 입장에서는 뭘 주면 그걸로 다 핵무기 쓰는 용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살짝 그 제재 범위를 살짝 넘어설 수도 있는 정도의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계속 이걸 교착으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는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쌀 주지 말고 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이나 공장이나 자본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북한과 남한의 지금 관계에서도 문지방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을 일단 넘어서야지 그 뒤에 본격적으로 그 왕래가 빈번해지고 거기에 들고 가는 뭐 기술이든 자본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한도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영 장관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한미 워킹그룹의 해체를 주장했던 것 이건 저는 계속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무슨 서로 간에 그 협의를 하거나 무슨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계속 한미 워킹그룹에서 지금 반대해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거 못하도록. 그래서 이인영 장관의 지금 그 계속적인 올고전 스탠스가 유지돼야 되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고 대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그 이제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가 2015년도 맨 처음 초에 그 국무부 부장관 되면서 바로 한국에 와서 리포트 대사랑 뭐 삼계탕 먹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한국에 관심도 지대하시고 그리고 일단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라는 말 북한 사람들 정말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떻든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워딩이 뭔지도 진짜 깊게 맞아요. 고려해야 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힘 세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배고프면 내가 밥은 줄게. 바로 그 이야기지, 이게 진짜 지금은. 이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대등한 워딩을 쓰면서 대화를 해야 평화도 찾고 뭐 이러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바라보듯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단 밥은 줄게 잠은 재워줄게 이런 거는 좀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이름이 아니면 지금 미국 북한에 지원할 그치, 수 있는 그치.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아니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북한은 제 생각에는 더 큰 뒤에 그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서 처음에 문지방에 넘어서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지점이 그렇죠. 있냐면 북한 지도부는 알아요 그걸. 근데 인민들한테 말하기가 공공한 거야. 대한민국이 우리 불쌍하다고 뭐 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일단 보는데 남북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착이 될 거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봐요. 그게 살짝 위험 수위를 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문정인 뭐 특보도 맞습니다. 그렇고 정세현 장관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정도 장관도 그렇고 생각이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결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인영 장관의 그런 흐름에 대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분명히 박정 원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서훈 그 안보실장도 분명히 그 물밑에서 대화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정세현 통일장관 한번 강연을 들었었는데 정세현 전 통일장관 워딩을 빌리자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가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결혼 안 하고 있을 거냐. 시골리기 전에 애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던데 빗대어서 요 남북관계들 보면 아까 제재를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뒤에 있거나 이렇게 그런 게 권한이 그런 만큼의 위상이 없었으면 결국에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눈치 보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그만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평화가 왔고 희망을 품었고 벌써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저기 밖에 나가면 전시돼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 부산에서 파리까지 가는 기차표가 얼마인지 그때 그게 뭐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했던 것이 2018년이고요. 벌써 2021년 됐는데 이야기가 좀 웃기게 새긴 하는데 정권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뭐 지금까지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후퇴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을 그대로 그대로라는 게 똑같이가 아니라 그 결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잘 푸는 쪽으로 가야지. 만약에 정권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관련해서 뭐 김종인의 이적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도에 가까워요. 죄를 말했다는 것은. 그 남북 관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대북 뭐 송금했던 거 관련해 갖고 재판해 버리면은 민주 세력도 갈라지고 남북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계속 그렇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정권을 연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북 관계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주호영이 바보 같다는 게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통일이나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이적행위라면서 간접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야 정권을 내주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또 뭔가 전쟁이 이어비 오겠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네. 내가 김종인이나 주호영 같으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거 우리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아유 좋은데요. 비핵화하면 우리가 할게. 그래. 우리가 지어줄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가장 그 작년부터 시달렸던 게 코로나 와중에 실은 부동산 가격의 그 급등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2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놀랄 만한 많은 공급량을 지금 변창흠 장관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지금 실망했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바뀔 것 같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남북 문제에 그 오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첫 정상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리 하나는 났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용 안보실장이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격을 낮춰서 감으로써 아마 미국과의 외교에 그 가장 일선에 서서 아마 진두지휘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실마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남북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 최근에 K 방역이네 뭐네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때까지 한국이 아니야. 바이든하고 통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잖아요. 시진핑이.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한국 가겠다는 거거든요.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도 안 되고 이게 이런 게 있잖아. 사람 관계에서 남녀 관계랑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애들은 무시해요. 근데 밀당을 할 줄 알아 이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 상황에서는 이 외교에 있어서의 그 소위 말하면 균형자 외교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고 일단 봅니다. 하다못해 왜 그 있잖아 그 백신 회사에서 그 노바백 백신인가요? 문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백신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이 써주는 백신은 인정받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이 지금 뭐 격동에 뭐 이런 걸 떠나서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와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스타일이 다르지. 결국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리를 이렇게 다음 정권에 잘 놔주는 형태에서 북한과 사이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만 더 내고 다음 정권으로 남북 관계를 좋게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도 뭐 80만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이어져야 또 그대로 주택도 공급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달라진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알려드렸던 위상 이거 옛날에 못 보던 거잖아요. 뭐 혁신적인 국가 막 1등 뭐 이렇게 나오는 OECD 성장률 1등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자신감 있게 뭔가 하면 밀당도 할 줄 알고 솔직히 난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CIA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아니까 이명박 같은 애들은 아예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의 골프차 카트를 몹니다. 그때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 그때 그 노 대통령이 그 뭐 CIA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그 무슨 각서 비슷한 걸 받고 하는 과정들 이야기 듣는데 피가 솟구스러웠더라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외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상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막 까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작년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그 거센 압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 카드를 흔들면서 한국 굴복 안 해? 그러면서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던 그 방위비를 5조 달라는 그 뻥카를 트럼프가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은 야당의 압박. 그러니까 야당은 맨날 야 한미 관계 안 좋아. 왜 방위 분담 협상 보면 너희들 알잖아. 라는 걸로 그 대표적 명분으로 해서도 압박을 가할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냥 협상을 계속적으로 지연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노할 건 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우리가 축적한 그 위상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